안녕하세요. 함께 토지 고수를 성장한 토지병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전 토지에 투자에서 그래도 종종 보이는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땅속에 매수를 했는데 오염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될 건가요? 뭐 매도인이 막 팔았으니까 매도인한테 책임진다? 그것도 맞는 것 같고,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했으니까 공인중개사가 이것도 모르고 거래를 했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책임져야지. 이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발견된 지가 뭐 빠르게 계약한 지 얼마 안 돼서, 잔금 처리가 얼마 안 돼서 발견을 했다면 뭐 이런저런 얘기로 다툴 수 있겠죠. 근데 이게 3년, 5년, 2년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도 공인중개사 찾고 외도자 찾아서 책임지라.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죠. 그죠? 안 맞는 거 뭔가 안 맞죠. 언밸런스하죠. 그런데 그래도 매수자 입장에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 아닌가요? 왜? 몰랐잖아요. 오염된 거 알았으면 매수했겠습니까? 더더욱 큰 문제죠.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오염돼 있다.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 있기 때문에 누가 책임지나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여기도 나오지만 2018년 9월에 보도된 내용인데 이때 이 판례가 하나 나오면서 뒤집어졌습니다. 판례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 전에는 기간이 지나면 매수자가 어쩔 수 없이 부담해 안고 가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너무 억울해서 판례가 이제 바뀐 거죠. 이 당시 이게 시간이 지금 꽤 지났지만 당시에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게 이것 때문에 엄청난 그 어떤 사회적으로 많은 얘기도 있었어요. 지금은 좀 잠잠해진 편이지만 이제 보다 이제 많이 정리됐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거 굉장히 이슈가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한 토지가 오염되었다. 누가 책임지나? 그래서 2018년 9월에 보던 기사가 요 내용이거든요. 요 내용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클릭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한 토지가 오염됐다면 환경 비즈니스에서 나온 겁니다. 누구에게 책임을까? 이렇게 쭉 있죠. 이렇게 요 내용을 따로 이렇게 보기 힘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또 하나 가져왔습니다. 판례가 뒤집어졌다고 나오죠. 요게 매수한 토지가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기사의 내용을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약을 맺었더라도 오염자를 찾아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나온 겁니다. 원인이 진 사람이 나온 게 맞죠. 뭐 중요한 사람이라든지 매수자는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게? 그 원인이 있겠죠. 근데 뭐 중개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알고서 매매하실 때는 짜고 치는 거죠. 같이 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변호사의 길인데 종종 토지를 매수했다가 이게 이제 심각하죠. 건축 폐기물이라든지 환경 오염물질이 지표면 아래에서 발견돼서 낭패를 보게 됐다는 뉴스를 접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민법에는 뭐라고 냈냐면 그 당시 현재까지 그 당시에 매매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인은 이러한 사유를 안단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인 상대로 해서 그래서 매도인 상대로 해서 매도인 이거 잘못했네요. 매도인이죠. 매도인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는 아니네 또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일 매수인이 매도인과의 사이에서 매도인의 책임을 면제해준 특약을 맺으면 이건 끝장 그거 그냥 낙장불입이거든요. 낙장불임. 더 이상 책임 물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특약을 묻는 거죠. 이런 걸 왜 쓸까요? 나중에 다툼이 생길까 봐 특약을 적습니다. 맺었거나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하자담보 책임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됐다. 6개월 지난 거죠. 그 손해를 매수인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고 된 겁니다. 그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그럼 매수인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땅을 매입하는데 굉장히 신중하겠죠. 굉장히 신중합니다. 왜? 이렇게 의문이 생기니까. 그래서 대법원은 기존 판례 뒤집고 새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A는 한번 보겠습니다. A는 건축을 신축하기 위해서 시로부터 X 토지를 매수했다.
A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 C와의 사이에서 X 토지의 토양의 오염이나 그런 거, 매립 폐기물의 존재 등 하자가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빼박이네요. 그죠? 빼박입니다. 그런데 A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자 지하에서 콘크리트 슬러브, 폐 아스콘 등 폐기물이 발견됐을 뿐 아니라 불소, 최악인데 이거, 아연 등 환경 오염 물질로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거 심각한 거죠. 이런 토양 오염은 C의 전 소유자인 B, 매도인도 물든 알던 B, 이거 있죠? B한테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토양오염은 C의 전 소유자인 B가 약 20년 동안 주물 제조 공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것이고, 주물 제조 공장을 했으니까 뭐 이런 걸 벌였겠죠. B는 10년 전에 C에게 위 토지를 매도했습니다. 매도에 10년 전에 거래했네요. A는 오염 통화 정화 비용과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수억 원 넘는 돈을 지출했어요. 너무 억울하겠네. 그죠? 이 경우 A는 C를 상대로는 매매계약 당시 체결한 면책 조항 때문에 매매계약을 해자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또는 A는 생명부지의 의 B와의 사이에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계약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B는 모르니까 한 번도 보지는 않으니까 계약도 없고 계약을 전제로 손해배상 청구가 없는 거죠. 모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대법원은 2016년 5월께 기존의 판결을 뒤집는 새로운 판결을 내렸다. 즉 토지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토지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했음에도 처리하지 않는 상태에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하게 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거래 상대방 인도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사에 대한 위법 행위를 해서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사에 대한, 그죠? 이게 불법 위법이다. 그래서 이 판결에 따라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 판결에 따라서 토지 오염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B는 20년 전부터 토양을 오염시켜 오다가 10년 전 C에게 토지를 매도한 상태임에도 지금에야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부담하는 문제다. 부담하는지가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뭐 몇십 년 전까지 다 따져 이거 한번 통과되면 문제가 되죠. 본래 불법 행위를 유료한 손해배상은 손해면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요게 있었네요. 그죠? 원래는 이게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해배상 가해를 안 날로부터 10년, 불법 행위를 안 날로부터 10년,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해 및 가해를 안 날로부터 3년, 그 다음에 오랜 시간으로 10년. 행위는 20년 전이네요. 10년 이거는 해당 없네. 그래서 손해배상은 뭐, 안날로부터, 원래 가해자죠? 3년이 넘었잖아요, 이거. 어떻게든 되겠죠? 그런데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불법 행위를 한 날은 가해 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이 불법 행위 날 20년 전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받지 않은 날을 의미하며, 이 사건의 경우, 오염, 토양 정화 비용의 지출을 위한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때 손해배상 청구권도 발생하는 것이므로 B가 토양 오염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더라도 A가 이거 경과했죠. 경과했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B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10년 경과하더라도 결과는 이때 발생했으니까. 그렇죠. 손해 결과. 이때는 손해가 아무도 없었잖아요. 몰랐으니까 이렇게 이득을 줬죠. 그 얘기죠. 결국 토지를 매수한 A는 C에게 면책 특약을 이유로 하라단부책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특약을 했으니까 B는 상대로 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됐습니다. 결론 나왔죠. 이게 엄청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오염을 한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뭐 총사가 없는 게 제일 좋지만은
토지를 사더라도 좀 부담을 덜 수가 있겠죠. 부담을 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땅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보면 땅을 사는데 제일 무서운 게 이런 경우죠. 이렇게 나오면은 특약 같은 거 잘못 쓰면 꼼짝없이 내가 묻거든요. 폐기물 때문에. 처리 비용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기 나왔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 B라는 사람이 뭐 망했어. 그죠? 부도나고 없어졌어.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런 게 문제죠. 그래서 땅을 잘 사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 잘 사는 법은 실전에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 실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많이 하니까 어떻게 잘 사야 되는지 얘기했습니다. 땅을 보고서 검은 게 많이 보인다. 땅은 뭐또 땅이 마석토라든지 마사토라든지 땅이 좀 진흙, 찰흙같이 그런 색깔이 있으면 좋은데 검은 게 보여. 그럼 오염될 확률이 높죠. 그 외에도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오프에서는 꼭 체크를 해야 될 겁니다. 실전 투자에서는 이런 게 중요하죠. 이게 어디 법에 나옵니까? 이렇게 하라는 게 법에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는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토지의 소유자를 하더라도 토지의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처리하진 상태에서 토지를 거래하는 등을 유통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다. 그 원인이 불법은 언제부터 있었다? 이때부터 있었지 않냐. 그렇죠? 불법 행위가 이때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맞다 이거죠. 그 토지 오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맞는 얘기죠, 결국은. 그렇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새로 이제 매수하는데 재산이 없다든지 그런 경우는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 때문에 잘 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런 걸 내시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뭐 변호사님은 비용도 상당히 깨지잖아요. 시간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도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있겠고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변호사가 또 주셨나 봅니다. 폐기물 매립된 토지를. 이 기사도 그대로 가져와서 쓴 겁니다. 최근 매수한 토지 등의 토양 오염, 또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불법 매립된 폐기물로 인한 법률 문제가 종종 문제가 되고 있었다. 많았습니다, 옛날에.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이것 때문에 토지 투자하신 분 낭패하신 분들 꽤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특히 오염 토지, 또는 폐기물 등이 매립되는 토지를 매수한 자는 토지를 매도한 자를 상대로 민법상 하자당무 책임이나 묻거나 채무 불이행 책임 되물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이 도가하거나 대책기관 3년이라는 기간이 매도인이 무자력임금 이런 것도 없어. 재산 같은 게 매수인 측은 손해를 보전받을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매수인이 최초 오염자 또는 폐기물 매립자 임차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미 끝났고 그러면 또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자. 또 원인을 찾은 사람이 그 불법 행위자 찾은 거죠. 이렇게 했고요. 이와 관련하여 동네 대부분은 토지의 전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였던 토지에 자신 소유였습니다. 폐기물을 매립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토지 소유자 자신에 대한 행위이지 3자에 대한 행위가 아니고 폐기물 매립 행위 자체만으로 곧바로 현재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잖아요. 이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위와 같은 폐기물 매립 행위는 현재 토지 소유자에 대한 불법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전에는 동네 태국이 있었습니다. 볼 수 없으므로. 그래서 이제 관계가 없다. 그래서 불포팅이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근데 뒤집어진 겁니다. 어떻게 뒤집어졌다고요? 이제 봤듯이. 하지만 대부분은 이에 대한 견해를 변경해서 환경이 중요해졌으니까 그래서 환경, 토양 원인자의 피해 배상 의무, 오염, 토양 정화 의무, 폐기물 처리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습니다. 예전에 이게 없었죠. 없었습니다. 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없는 걸 알고 나옵니다. 없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 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도 이를 정화, 처리하지 않고 토지를 유통, 매매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거래 상대방, 그 다음에 이 토지를 전전 취득한
계속 좀 바뀌어서 취득한 현재 토지 소유자에 대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좀 판단했습니다. 그것도 전원합의체로 됐네요, 판결. 그러니까 확정된 거죠. 해당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최근 토양 오염 행위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강화하고 있죠. 이거 이게 강화되는데 점점점 환경이 중요해졌습니다. 이게 중요해졌죠. 토양 오염 행위가 있더라도 이를 곧바로 인정은 어렵다. 반면 그로 인한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발생 확대된 점 고려해 볼 때 위 판결은 토양 오염 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 것 타당한 판결로 판단한다. 토양 오염 책임 이 사람한테 책임을 주는 게 맞다. 이게 애당초 땅을 오염시키지 말아야 되는 원인은 그 사람한테 있는 거잖아요. 땅을 제대로 관리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게 되는데. 그래서 토양 오염 행위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런 게 없었어요. 뭐 특약 같은 게 없어. 그럼 매도자한테 매도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죠. 그래도 인제 그 사람이 자력이 없다. 무자력이다. 그런 경우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겠죠? 따라서 건설 현장에서 폐기물 등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는 경우 이로 인한 사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현장에 가면요. 폐기물 엄청 신경 씁니다 이게. 폐기물 처리가 비싸요. 왜 이게 폐기물 잘못 처리하면 이 건설사들은 그 어떤 책임도 꽤 묻거든요 지자체에서. 꽤 묻기 때문에 이 폐기물 관련해서 담당 소장님하고 뭐 건설사 얘기하는 거 보면 거의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폐기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왜? 마땅히 버릴 데도 없고 굉장히 비싸고 자칫하면 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손해도 볼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것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땅을 견적을 다 했는데 갑자기 땅을 불착을 했는데 폐기물 나와 봐요. 누가 책임져야 돼 그게? 건설사가 그 특약이 없으면 당장 공사를 해야 되겠고 공기도 있고 문제가 심각하겠죠. 이 실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이외에도 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 좀 다루기 어려운 내용도 있죠. 오프라인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어떤 땅을 사야 되는지, 어떤 토지가 안전한 땅이 뭔지 이런 게 실전이죠. 이런 거는 이제 판례 법률이나 판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풀어가는 솔루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더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 이 기본적인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한 번 읽고 한 번 숙지하고 있으면 도움 되겠죠? 그래서 연구반 전구과정 수강하면 이런 내용이 보입니다. 왜 보여요? 아, 저 불법이라는 거 치토로 알았거든요. 어떻게 풀어가는 것도. 근데 그런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거는 언어죠, 언어. 이 정도는 언어죠. 이건 우리 투자한테 물론 이 내용을 알아야 뭐 응용할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했는데 실전 투자에서는 사례에서는 이렇게 말로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도 있고 오픈된 정보들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는 우리의 힘이고 해석할 수 있는 힘, 인사이트가 중요하죠.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답은 하나 있지만은 이 경우의 수는 수십까지 수백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수십까지 막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경우를 미리 예측해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있겠고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매수한 토지가 오염됐다면 누가 책임지나요? 결국은 불법 행위 원인은 누구한테 있다? 최초에 이 매수한 토지 오염시킨 당사자가 있을 겁니다. 그 당사자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실전 투자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